여기 지금 범호초등학교가 지금 밑에 있지만 7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스쿨버스 통학을 제공을 해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학군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원래는 이쪽 학군이 아니고 특이하잖아요. 왼쪽 학군이죠. 지금 보면 네. 범어 SK뷰 힐스테이트 범어 그러니까 수성 W랑 같이 같은 학교를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네. 매력이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또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메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찾아낸 메리트긴 한데 저는 그래요. 절대적인 가격으로 좀 비교를 하시면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게 같다는 거 만촌자이르네랑 저 궁금한 게 지금 왜 지금 MBC 더 샵이라고 네네네. 지금 철거를 펜스를 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분양가가 4,300? 4,500 4,000 넘을 뭐 거라고 6, 얘기를 4,600도 이야기를 하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는 무조건 대형으로 네. 들어가고 이제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지야 제니스가 훨씬 더 뭐 매력이 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 분들이 일명 MBC 더 샵을 이제 매수하시려고 대기 중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스트리트 상가라고 하죠. 상가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만한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벤처밸리 사거리를 내거리를 바뀌었잖아요. 여기 엑스코션이 들어오면서 또 아마 많이 바뀌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구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시. 아니 근데 저안 이게 보수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더샵 자리를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기 오시는 손님들 네. 그리고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대구는 달구벌대로지라는 얘기를 많이 그 하세요. 말씀이 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 이쪽에 물론 이제 새 아파트고 훨씬 더 이제 그 신축으로 뭐 더 좋은 기반 시설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두산 그래도 이브 두산 제니스가 이브 위치가 더 좋다. 그래도 대구 1등이지 뭐 이런 인식이 맞아요.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대형 평형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성구의 대형 평형대 위주의 단지가 그 두산 이브 제니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만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뭐 입지적으로는 아마 뭐 두산 이브 제니스를 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생각은 지금 여기 딱 경계선이잖아요. 우리가 네. 동구하고 동구와 수성구를 가르는 경계선인데 자, 이 동네에서 저는 요걸 많이 권해요. 디얼러. 네, 디오엘로를. 디얼러가 이제 6억 넘어. 예전에는 피가 기본 2억 갔습니다. 맞죠. 권하는 이유는 이제 살짝 좀 좁혀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구의 경계점인데 자, 이분들이 신천 센트럴 차이도 그렇고 여기도 완전히 막 대박 났었죠. 디오엘로까지. 그 이유는 비수성구지만 이제 수성구 일명 수동구라고 하죠. 네. 뭐 수동구 그 생각보다. 개념이 있어요. 근데 동구도 동구 나름 아닙니까? 자, 자 여기 다 동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 동구인데 동구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여기 수성구 경계선이에요. 디얼러랑 요 경계선. 디얼러랑 좀 더 하면 동대구 그 다음에 화성이랑 하나 더 보태자면 대구 사람들은 신세계 열광이 강합니다. 신세계는 도급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건설사가 이제 주업이 아닌 회사인데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를 시작으로 엄청나게 대구에 많아요. 빌리브가. 그 이유가 이 신세계 백화점 때문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신세계 건설이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인데도 원래 있었던 것처럼 대구 사람들은 이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열망이 신세계 백화점 실질적으로 요 첫 해 단기 매출이 백화점 매출이 전국 1등 했습니다. 첫 해 단기 매출이. 지금도 중국 1등. 지금은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부산의 부산의 센터 센터에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요? 밀릴 거고. 네, 자주 첫 해- 다니시니까. 이제. 쇼핑을 안 저는 해요. 안 갑니다. 전부터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저 진짜 예전부터 저는 어땠냐면 대구는 촌이에요 아직까지. 촌. 예? 예전에는 제가 지역 분석 강의를 할 때는 이랬습니다. 버거킹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 정말이에요. 버거킹 자리 다 보시면 제 말씀 이해될 거고. 그 다음 이마트, 홈플러스, 마트였어요. 근데 이제
상인 롯데, 상인동 우리 뜰 때 그렇게 하면서 대구 롯데 들어오고 신세계.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에 대한 이 열망과 갈망과 막 이런 게 심해지면서 디얼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이미 뭐 C타입 같은 경우는 4베이라서 네. 뭐 가격 차이가 이미 뭐 P가 5천씩 붙어 있더라고요. 네. A타입은 3B라서 이 대로변에 있는 타입은 아직까지 그래도 뭐 P가 보이긴 하고 거래가 진짜 생각 외로 많이 됐고 그다음 소형 평수들은 24평은 의외로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또 막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또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쁜 단지죠. 이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동대구를 이끌어갈 단지가 디얼로랑 여기 동대구 이센디랑 동대구 화성이랑 이 세 개 단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들이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또 입주 시기가 늦은 이제 26년 입주하는 이 동대구 센트럴도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많이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보는 예, 입장에서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MBC 내거리 그 얘기하다 말았죠. 음. 자, 요런 모형, 그러니까 요런 배치도의 자리를 가진 단지들의 특성이 대부분 상가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MBC 내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동대구로 라인이잖아요. 상가 밀집 지역이에요. 금융이 들어와 있고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법원 이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가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가 받쳐준다면 저기도 상가가 될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PF를 해서 이제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의 단지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 장이 비쌀 때라서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토지대를. 맞아요. 땅값 자체가 원가 네, 자체가 비싸니까. 다 비쌀 때 지금 짓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뭐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네, 여기에 네, 네. 생각은 좀 네,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까지 해서 줄여서 중내 본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내 본내 하는데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됐던 여기 용산자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분양가가 사실 그 당시에는 싼 건 아니었거든요. 높았죠. 6억이 넘어갔으니까 네네네. 확장비랑 뭐 유지하면 뭐 지금 뭐 7억대 확장비는 무상이고 뭐 한 6억 네. 한 6천 7천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워낙에 또 핫한 단지가 돼가지고 대구 전체 지금 투자 많이 들어가고 핫한 게 우체하다 보니 다 자이예요. 맞아. 용산자이, 용산자이, 범어자이, 고마자이, 만촌자이, 완천자이, 그다음 중산자이까지. 수성 경산입니다. 수성 3위구역도 또 자이. 자이. 다 자이예요. 네. 신센자이도 네, 그렇죠. 청라자이. 청라자이 포함되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산자에도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이 희한하게도 다 자이이긴 해요. 그럼요. 근데 보시면 지금, 뭐 태평로나 뭐나 사실 짓기는 힐스테이트가 제일 많이 지었고, 근데 힐스테이트는 단순 도급으로 막 지어댄 건 사실이고, 자이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산 자이는 사실은 죽전 내거리에서 각광받는 섹터는 아닙니다. 섹터는 여기 장동초가 있어요. 장동초등학교. 네, 장동초 합군이 가장 알아줍니다. 자, 요렇게. 네. 이미 아까 두산 이브더 제니스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그러니까 빌리브 스카이가 월드마트. 조금 아쉬운 점이 감천초 배제입니다. 감산초등학교를 간다는 거. 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달속에서 제가 1등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W처럼 죽전 내거리의 W 같은 그런 네.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용산자이가 빌리브 스카이를 따라가지 않나. 빌리브 스카이 고점이 9억이 넘었었죠. 뭐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뭐 그것도 넘었다고 보실 수 있죠. 저희가 뭐 자료로서 국토부 자료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실질적으로 피 붙었는 걸 저희가 생각하면요 빌리브가 더 많이 붙었었어요. 초피도. 그럼요. 네.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 최고점이 이제 9억 6천 이렇잖아요. 네. 물론 이게 자료상입니다. 네, 20년도이기 때문에 20년도기 모르는 암거래는 10억도 넘지 않았을까? 그런 보시면 생각을 지금 하고 매물이 있고. 딱 지금 2개 나와 있는 2개다가 이제 8억이거든요. 요거는 실입주 매물들은 아닙니다.
예, 전부 다 전세 안고 있는 그런 매물들이고. 8억인데 용산 자이가 뭐 지금 한 피까지 하면 7억이 좀 넘어가잖아요. 괜찮은 근데 단지. 최근 시세가 8억을 찍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호가상. 네네네. 호가상이니까. 그리고 용산자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해도 제가 마피 거래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했었는데 요것도 비슷해요, 시기가. 특례보금자리론 터지고 그렇죠. 3월부터 전국이 좋아졌다. 그렇겠지만 예. 대구도 딱 그때가 딱 3월부터 좋아졌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플러스 P 그리고 34평을 한참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다가 지금 40평대가 뭐 층수 좋은 거 P 5천 이상 거래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마피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신다면 마피 나오는 거는 여기 앞에 건물이 있어요. 요거. 맞아요. 예, K타워 때문에 가리는 게 있어요. 가리는 예, 그런 것들이 마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여기 지금 101동 그렇죠. 여기가 40평이거든요. 네네. 40평만 돼 있는데 앞에 여기 올리브영 건물이 있어요. 네네. 이 건물도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가리는 것도 초피에 4천, 6천씩 주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워낙 뭐 그래도 뭐 저는 제가 팔았다면 앞에 가리기 때문에 원래 없던 건물이 아니라서 소장님을 못 만나서 그런 그런가 봐요. 소장님 삼성 브리티시 용산이 기축이잖아요. 연식이 구축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 후반대에 사서 수리하고 이것저것 하면 또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네. 또 이런 새 아파트를 찾고 조금 더 주고 찾아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라서 자, 달서구는 딱 섹터가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 죽전역 일대랑 신월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 비슷해요. 가격이 다 비슷하다고 제가 그냥 단지 없이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한 2016년 준신축 최저가 4억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는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6억대 6억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신축 최저가가 5억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비슷해요. 제가 이제 강의 때도 6억, 5억, 4억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네, 시계사가 조금 올라서 6억 이상, 5억 이상, 4억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수성구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특정되는 빌리브 스카이처럼 1등을 제외하면 그렇죠. 6억, 5억, 4억 정도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신축도 없어요. 여기 협성유포레랑 주전역 코롱 하늘채 인터블고랍이다. 여긴 다 세대수가 200세대, 150세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쪼매쪼매한 단지들이라서 처음에 이것도 우려하셨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청량리처럼 태평로도 청량리처럼 이렇게 가면 고개를 이렇게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입지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후에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사실은 6억대 다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대구 분들이 아직까지는 손이 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피가 조금 있긴 하지만 마피 있으면서 거래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뭐 입지야 뭐 이미 죽전 내거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셨을 때는 신월성과 죽전역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네네. 저희가 이제 부도심으로도 지정돼 있고 2호선을 끼고 있고 여기 분명 없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와룡로예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이제 서대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엘리네트를 시작으로 지금 이까지 다 덮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네, 맞습니다. 네. 이까지. 네. 아, 볼리 내거리도 또. 네, 넘어가요.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와룡로 일대인데, 여기도 지금 빌리브, 라디체, 네. 그리고 클라세, 빌리브만 해도 여기 지금 메트로뷰, 스카이, 여기만 해도 4단지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달세 SK뷰 재건축도 하나 들어오죠, 네네. 24년. 그렇죠, 아파트. 여기만 해도 15,000세대는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섹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여기 SK였나요? 여기 볼리 SK로 볼리 SK 얘기를 였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여기는 여기도 많죠. 마찬가지. 월드 맞은편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도 죽전. 매입했다가 지금 네. 이주했다가 여기 지금. 프루지오 얘기 나왔죠. 이주했다가 여기도 펜스는 다 치고 네, 있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 뭐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다 이제 PF를 일으키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이 좋을 때는 이 일대가 사실 볼리동이 네. 다 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다 상업지역이라서. 일대가 지금 다 지금 네. 그렇고요. 여기 이제 하다못해 5층짜리 아파트들도 맞아요. 이제 예정이 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핫했던 지금 보시면 볼리 내거리, 그러니까 죽전 내거리 말고 볼리 내거리는 좀 입지가 죽전 내거리보다 좀 빠지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그리고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가 사실 26년도 입주를 하면서 오피스텔 동 있잖아요. 요거 2개 동. 이게 오피스텔이 좀 가격이 좀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12%가 아니라 4.6%니까 또 손을 많이 탔던. 그러니까 대구 분들 말고
이제 타지 분들이 손을 많이 탔던 이런 입장이고 분양가가 6억 3천에 확장비 2천인가? 네, 확장비. 중도금 무이자에 해서 6억 5천 정도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25년 입주 물량은 그냥 6억대라고 다 보시면 돼요. 네네, 죽내 뭐 본내 칼 거 없이 입도 이쪽으로 다 네네. 똑같아요. 일단은 범어동은 범어동이다. 일단 실거주자들 위주 그리고 뭐 대구가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해도 지금 보셨다시피 피나 그다음에 물건들 자체가 가격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만큼 또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한 폭도 있고 그래서 범어동은 범어동이다. 실거주자분들은 빨리 좀 범어동으로 이사가시고 싶으시면 어쨌든 만촌동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20%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사를 원하신다면 빨리 알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떨어진다기보다 더 안 오르면 다행일 것 같고 사실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떨어졌다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죽전 내거리나 볼리 내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상업지역 땅을 매입해서 이제 했다 보니까 네. 재개발처럼 그 원주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는 낮지만 또 실구자 입장에서는 뭐 마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취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볼리동은 또 나름대로의 지금 할인 분양을 들어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고객님들 중에서 보면 대구 전 지역에서 수성구 쪽으로 문의를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주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수성구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신축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축도 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구축 같은 경우에도 뭐 20년, 30년 되는 아파트도 거의 10억대까지 뭐 진입할 정도로 수성구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시장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그래도 한 2018년, 2019년 정도까지 금액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론 지금 샀다가 물론 뭐 몇천만 원, 뭐 또는 뭐 많으면 한 1억 정도는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지게 되면 그 정도까지 뭐 지금 이제 매입하시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플러스 되는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기반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수성구를 하시면 너무 신축 위주보다도 한 6억 정도 선이시면 뭐 달서구나 뭐 다른 지역에 그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다라면 지금 조금 연식은 되었지만 좋은 학군 그리고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진 수성구에 있는 좋은 물건들은 지금 진입하시면 충분히 인수성구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사람은 무조건 인수성구를 그럼 나는 뭐 저는 달서구 사는데 우리 그럼 후회되는가요? 아 예 실일 거주 예. 아 예. 저는 서울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늘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대구 전체를 눈에 아울러서 보셔야 되고 그게 힘드시다면 우리 전문가들 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수성구도 달서구도 동구도 아니고요. 본인 가용 금액입니다. 뭐 저도 결혼 9년 동안 이사 7번 다니면서 말 그대로 몸빵 재테크 했지만 작년 올해 저 엄청나게 까먹었습니다. 무리하게 했던 거죠.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막히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리금균등 상환을 했었을 때 아무리 연끌을 하더라도 내 재정 속에 들어가는 금액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선택하시는 건 늦지 않다고 봐요. 내가 6억을 계산하셨다면 아까 정지현 소장님 피드백대로 유정희 오라버님 피드백대로 그렇게 맞춰나가는 게 저는 일단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달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죽전 내거리 뭐 대실역 저 안에까지도 본인들이 계속 살았던 곳에서는 잘 못 벗어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성구에 가서 말라 교통법 잡고 뭐 그러시다면 본인의 가용금액에 맞게 그 단지 내에서 또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갈 때 너무 쫓아가면은 저같이 이렇게 많이 유동이 막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강조를 하시네요. 예. 절대적으로 그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하나 이제 수성구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는 많지는 않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로 가도 진짜 모르면 엮이면 됩니다. 네, 그것도 어디요? 2호선. 네네. 그렇죠. 1호선, 3호선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호선 라인만 네. 대충 보고 좋은 거 사도 2호선 라인에 수성구에 6억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수성 상가를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미 우리가 범프도 그랬잖아요. 좋은 거다. 8억에 살 수 있었는데 재고 10억을 넘어가 버리고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 돈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그 금에 맞게끔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요. 항상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많이 힘들었는데 부동산으로 벌어서 이제 주식으로. 네, 저도 혼자 투자를 진짜 뭐 몇십 채 넘게 이제 투자자를 기반으로 저도 공인중개사를 시작했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물렸으면 무조건 분양권에 물립니다. 그게 다 아셔야 됩니다. 장 좋을 때는 그래요. 근데 저조차도 저는 팔 생각도 없었고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큰 평수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마침 입주하는 시기에 다주택자 대출이 묶였습니다.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작은 단지 안에서도 생기고 구에서도 생기고 전체에서도 다 생기는 건데 그 단지 안에서 마저도 저는 경쟁을 해야 되면은 제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실 때는 빨리 빠져나오시려고 아예 욕심을 적게 내신 분들은 다 승자 아닙니까? 분양권, 그죠? 근데 그 못하신 분들은 용산자회 같은 경우에도 마필 처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 투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100% 환불제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메리트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게 겁이 나신다면 아예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미 지금 투자자들 경우에 제일 골머리 썩게 들고 있는 거는 대구에 다 주거용 오피예요. 주거용 오피를 다 들고 계세요. 저도 투자자들 30분 1시간씩 얘기 들어주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또 투자자였다 보니까 투자자이기도 하고 저도 마피로도 다 팔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투자자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 조건 변경제에 가성비가 괜찮은 그러니까 분양가가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은 투자자 진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분양권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이 입주를 터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물건은 많이 올라가지만 많이 꺼집니다. 실입주가 받쳐줘야지 탄탄한 매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좀 시장 조사를 좀 면밀히 하셔서 실입주자들이 좀 들어가는 곳에 하셨으면 아무리 계약 조건 변경이 나는 곳이 있더라도 실입주자들이 수요를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이 많은 그런 단지에 조금 초점을 더 두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 법인이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맹목적으로 선택은 할 시기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